일단 임금차별 문제부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임금차별 문제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받고 있죠. 그렇다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임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능력의 효율성 차이가 나는데 과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일하면서 그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는가? 전 거기에서 약간 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하세요. 네. 네, 지금 남녀 임금 격차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국가들 중에서 1위인 거는 아시죠? 부동의 1위잖아요. 18년째. 통계상으로 네, 보면 통계상은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티페미들 쪽에서는 안티페미닌 쪽에서는 결국은 능력의 성과제에 의해서 월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0대 때는 남녀 임금 격차가 거의 안 나거든요. 이게 30대 그렇죠. 때부터 남녀 임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네. 40대 때, 50대 때는 완전히 그게 절정의 수준으로 오르고요. 그렇죠. 그러면 20대 때는 왜 남녀 임금 격차가 안 났다가 30대부터 날까요? 왜 그러냐면은 20대 같은 경우는 원래가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나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남성이나 여성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월급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20대 중반에 이어서 말하자면 과장급이나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남성은 승진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쪽에서 말하는 경단녀나 그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런데 경단녀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왜 이유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당연히 여성 자체가 말하자면 일할 시간이 비는 기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그게 불공정한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 사실 경단녀 문제가. 그 20대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라는 데를 이제 의무적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잠깐 동안 오히려 여성이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니 그 아니요, 경단녀랑 그거는- 군대랑은 다른 문제죠. 그 임금 통계는 그 군인들 임금이 안 들어가요, 그거는. 경단녀에서 잠깐, 이거 통계니까. 왜냐, 네. 임금 통계는 전일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군인들 월급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력 단절이 하나의 요인이라면서요. 네. 그게 여성들한테 차별이냐고요, 아니냐고요. 불공정하냐고요, 아니냐고요. 그게 왜 공정한 생각인지 제가 답변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첫 번째 할게요. 여성이 경단녀가 제외되는 이유는 뭐냐면 임신과 추가, 출산입니다. 자신의 결혼 문제 때문에. 맞죠? 네. 그런데 임신과 출산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 사는 여성은 일을 못해요. 네. 그거 맞죠?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연금 인상을 할 때 남성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구조상 대기업 같은 경우는 출산의 휴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네. 맞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기울이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사장들이 오너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빨리 네, 해주세요. 오너 입장에서 말하면은 똑같은 반복이니까. 절대로 1년,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신입에서 좀 경력이 2, 3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1년 이상 여성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너의 입장은 제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나도 왜 경력 단절 남성들보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냐고요. 경력 단절 남성들은 경력 단절이라는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왜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한 기간이 없어요. 왜 없어? 육아휴직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3개월만 하면 되잖아요, 거의. 왜 육아휴직이 왜 3개월이에요? 3년, 그러면 육아휴직이 3개월이에요? 3개월이나, 아니, 솔직히 육아휴직이 3개월이나 하지만은, 남성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오너가 부르면 다시 회사에서 취직하거나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네,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 말씀 잘하셨는데 임신과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임신과 출산 때 이 경력 단절이 되는 거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자식들이 초등학생 될 때쯤, 네. 그러니까 육아가 한참 이 무르익을 때쯤에 여성들이 고용률이라든지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바다로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을 많은 여성들이 당하는 게 아니고 육아 때문이라고, 육아. 육아가 절정을 보통 당하는 게 언제라고요? 네? 육아가 절정을 당하는 시기 언제? 자식이 한 7살, 8살 때쯤 될 네. 때쯤에 그때 경력 단절이 거의 절정으로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신과 출산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만 임신할 수 있으니까 여자만 출산할 수 있으니까 생물학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육아도 여자 혼자 하니까 이렇게 경력단절 여성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경력단절 남성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평등이라고 말하면은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평등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아니 불평등이 있다고 부자가 아니라 확실히 말을 하세요. 불평등이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있다고 네. 할게요. 그러면 그걸 갖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중견기업들 다 그걸 다 이끌어가 그걸 다 감당하고 사회적으로 아니, 그걸 그런- 다 감당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너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노사관의 문제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 똑같이 한다고 쳐봐요, 그 오너가. 근데 경력단절 남성이랑 경력단절 여성이 골고루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잖아요. 근데 왜 경력단절 여성만 압도적으로 나오냐고, 압도적으로. 근데 저는 한 가지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경남남과 경남여를 비교해 봤었을 때 경력단절 남자와 여자의 기간을 보면은 다 동등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동등하지 않죠. 그러니까 숫자에도 차이 나는데. 숫자의 차이는 결국 기간 같은 경우는 남성 같은 경우는 짧잖아요. 단절 그걸 왜 짧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차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차이 정도라고. 왜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육아는 뭐 여성들이 뭐 담당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남자라고 해서 마냥 놀고만 있지는 않잖아요. 남자는 이제 갑옷을 입는다고 해야 되나? 뭐 남자는 이제 남자대로 이 집안 전체를 먹여 살려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네.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가 먼저 네. 남성들이 갑옷을 입는다. 여성들이 집안에서 이제 육아를 할 때 남성들은 사회에 나가서 뭐 일을 하고 돈을 번다, 집안을 먹여 살린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저희 여성들이 말하는 건 그 갑옷을 입을 기회 우리도 달라. 동등한 기회를 우리에게도 제공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려우세요? 납득하는 게 힘드실까요? 거기다 제가 저는 추가로 못 제가 하잖아요. 말씀드려요. 네. 추가로.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차별이 아니고 차이에 가깝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맞벌이 부부가 남편이 하루에 가사노동을 41분 해요. 여성은 하루에 가사노동 3시간 13분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혼자 외벌이 하러 나가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남편이 그 전업주부인 가정을 보면은 네. 아내는 그 집안일을 2시간 39분 하루에, 그 다음 남편은 1시간 39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갑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갑옷이에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성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말하자면 성범죄 의심 사건이 일어나는데 네. 무조건 남성은 연행되는 사건이 있어요. 남자는 무조건 잡혀가요? 네. 그런 사건이 있다고요? 네, 있어요. 어디에 있었나요? 저번에 발생했던 그 술 취한 그 20대 그 난동녀 그 갑자기 가고 있던 아들과 남자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술 취하고 행패를 부려서 때렸는데 이분은 경찰을 불러가지고 진술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폭행죄를 고소했는데 이 여성은 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고소해버린 거예요. 아, 연행이 됐냐고요? 아까 연행이 네, 됐다면서. 연행해서 그 재판까지 갔어요, 계속. 알고는 계세요? 근데 그 발언 중에서 박근혜 정권이 반페미 정권이라고 하셨는데 그때에도 이제 여성부는 존재했었거든요. 여성부가 여성- 존재하면 무조건 페미 정권이에요. 여성 지금도 여성 가족부는 가족부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페미 정권이에요? 2003년도인가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님 정권 때 만들어진 게 여성 김대중 가족부인 정권 거. 때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2000년 김대중 네, 김대중 정권. 일단 그러면은 네. 여성 가족부가 존재하니까 이건 페미니즘 정권이다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페미니스트 정권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페미니스트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권 때 오히려 그 반페미에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친페미적이었으면 친페미적이었지. 박근혜 정권이요? 네. 팩트예요? 뉴스 기사 가지고 오실래요? 통계청 자료 있어요? 가지고 오세요. 저는 이거 다 통계청 자료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그러면 친필이 네, 반필이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 때 어떤 젠더 이슈가 있었는데요? 반페미 정권 때 아마 그때 막 아청법 이슈 나왔을 거예요. 아 그 박근혜 아청법 정권 때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나왔습니다. 네, 청법 죄송합니다. 2012년에 나왔는데도 이건 기본 사실도 모르고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우리 김소분 동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성인지 가능성과 성범죄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뭐 무고죄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럼 무고죄가 좀
남성들이 느끼기에 체감하기에 좀 심각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무고죄가? 심각하다 못해 아주 극단적인 수준까지 네. 심각합니다.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 몰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 안 하시죠? 이거의 경우는 네, 실제로 그 몰카는 특히 이제 화장실 몰카 있잖아요. 이거는 0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뉴스에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통계청 자료인데 이게 경찰청에서 네. 이제 통계를 낸 건데 몰카 범죄. 그러니까 모든 뭐 강간, 강제추행, 뭐 준강간, 중강제추행 그런 거 다 빼고 몰카 범죄만 1년에 5천 건이 나오거든요. 이게 적발된 것만 5천 건. 근데 이제 무고죄 같은 경우는 성범죄 무고죄뿐만이 아니고 배임, 횡령, 사기, 폭행 모든 종류의 무고죄가 있잖아요. 네? 무고죄 자체가 뭐 성폭행 무고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류의 무고죄가 있는데 그 모든 종류의 무고죄를 다 합쳐도 4,500건이에요. 그러니까 무고죄는 모든 종류의 그 무고죄를 다 합쳐도 4,500건이고 몰카는 각가지 성범죄들 다 빼고 몰카 범죄만 추계를 했는데도 5,000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별로 그 공포심이 공감이 안 된다고 하면서 무고죄는 심지어 그 무고죄 중에 한 종류일 뿐인 성폭력 무고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포감을 심각하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그거는. 그렇죠. 아니 제가 몰카범 자체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안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방금 이분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진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제가 물론 범죄도 몰카 범죄는 처벌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무고죄도 처벌하는 게 맞죠. 네, 맞아요. 네. 무고죄도 처벌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 그 금나라 김수봉 동생께서는 예를 들면은 그 신남성연대 지지하시잖아요, 다들. 네. 신남성연대에서 전유성님이 여자들이 저녁에 돌아다니는 게 불안하다. 그 여성 가족부 캠페인을 펼치셨을 때 별 가짜는 걸로 막 전유성님이 테러를 했었습니다. 왜 아니, 불안하다고 했냐? 네. 이 한국이 그거에 얼마나 대해서, 안전한다던데. 그거에 대해서 배인규를 옹호하십니까? 아니면은 아니 그 전유성님이 부분에 대해서는 옹호하지 옹호하십니까? 않아요. 옹호하지 않아요. 그 말씀해 부분에 대해서. 주세요. 아니, 옹호를 안 하는 수준이 아니고 비판을 하셔야죠. 네. 그 성평화를 원하신다면. 네, 성평화를 네네네. 원해서 비판하셔서 말씀해주세요. 배인규를 옹호하십니까? 그 전효성 부분에 대해서, 전효성님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아니 말씀을 하시라고요. 네, 전 옹호합니다. 왜 옹호하는지 배인규를 아세요? 옹호한다고요? 네, 말씀하세요. 진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무조건 다 그냥 강간당하고 밤에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그 수준이 아니면 그 다 된 겁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10,000명 중에 그러니까- 19세에서 35세 여성 중에 10,000명당 5,900명, 약 59%의 여성들이 제 나이 또래 여성들이 59% 여성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이거 통계청 자료에 나라에서 통계를 냈다고요. 10명당 5.9명이에요. 이게 10명당 6명이거든요. 제 나이 또래 여성들이. 그게 한국 이게- 사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국 사회라니까요. 대한민국 통계청이 자료를 냈다고요. 외국도 몇 안 번을 나가시네. 말해요. 몇대 말씀 10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세에서 35세요. 네. 여기 계세요? 여기서 제가 계세요? 말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물어보고 그 말씀하셔가지고 옹호하시죠? 배인규 옹호하시죠? 정효성 그 비판에 합류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저도 일단 중립을 유지하겠습니다. 중립이 아니라 이 컴퓨터 TV에서 저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저 음해를 했는데 안 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음해한 적은 없고요. 네, 저 이제 비판을 했지. 네, 말하겠습니다. 네. 무고죄 아까 우리 금나라 김수봉 동생이 너무 말을 잘했습니다. 네, 무고죄 쉬운 말로 몰카보다도 적은 숫자인데도 극악무도하다, 엄청나게 큰 문제다 하면서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쉬운 말로 그렇게 여자들이 불안해하는 거 오바다, 예민하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성폭력 86건, 데이트폭력 27건, 가족폭력 163건입니다. 무려 하루 평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성분들이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연장성산에서 당연히 여성분들을 더 보호해주는 그런 성적으로는 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저 무조건 여자들은 불안해야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가 뭐 이슬람 국가보다 잘 산다. 이슬람 국가보다 여성이 더 낫다라는 식으로 여성들이 불안하다는데 이런 통계적 수치까지 나오는데도 자기들이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유성님이 여성가족부 나와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비단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선미님 같은 애연님 같은 경우도 그러고 페미니스트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죽을 듯이 공격을 합니다. 저도 그 실제 피해자이고요.
네. 그런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성폭력이 제가 한 가지- 86건, 데이트 아니, 폭력 잠깐만, 27건. 잠깐만요. 저 말씀할게요. 성폭력 86건, 데이트 폭력 27건, 가족 폭력 163건 무려 하루에 발생합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고죄만 더 중요해요? 문제죠, 그거는. 네, 그러면 여성분들이 불안하다고 생각 안 할까요? 길 네. 건너면서 불안하다고 생각 안 할까요? 네, 여성분들 불안해요. 네. 네, 근데 아까 안 한다 하셨잖아요. 뭘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불안한 거하고 하셨잖아요. 범죄 사건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그거는. 화내지 마세요. 저도 화낼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면. 그러한 어떤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그런 범죄들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군요. 네, 말씀해 주세요, 김나은.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면 여성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보통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다 남편, 남친 혹은 전 남친, 전 남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이나 살인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은 그게 왜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공격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게 여자에 대한 그 소유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를 멀리 못 떠나보내니까 거기에 대한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처벌도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지하는 어떤 성평화랑 어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배인규가 뭐 있었잖아요. 했습니까? 그래서 배인규가 전효성님이 불안하다고 했을 때 공격했잖아요. 그게 성평화주의자입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이년에 그 단순히 전효선님이 불안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뭐 말하자면 남성을 위해서 뭐 어떻게 얘기했다가 자신이 갑자기 팽이 쪽으로 붙으면서 다른 식으로 이제 의견을 표출하니까 그것 때문에 남성들이 거기에서 불만이 나온 게 공격당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그걸로 마시고요. 뭐라 한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어딨냐. 그 꼬우면은 저기 다른 중동 같은 아프리카 같은 데서 살아라. 그렇게 전효성님을 비판했잖아요. 당신만 인터넷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저도 한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더 잘했을 것 같으니까 말도 안 돼. 그리고 네, 제가 말씀하세요. 그 무고죄를 그렇게 무고죄를 그렇게 좀 심각하게 느끼시면은 그 친남성년들을 지지하시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무고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그 이재명이라는 한 정치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 유죄 추정을 많이 맞습니다. 가했죠. 예를 들어서 진짜 무고죄가 싫으면은 이재명한테 가해지는 그런 부당한 공격을 막았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뭐 김부선이랑 불륜을 했다. 그 이재명이 형수 성기를 찢는다고 그랬다. 이재명이 아내한테 가정 폭력을 가했다. 이런 거 다 어디 쪽에서 나온 거죠? 이게 무고죄 아닌가요? 그거는 사실은 현 정부 집권 여당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캠페인 했잖아요, 이재명은. 근데 솔직히 이재명도 같이 했잖아요 그 캠페인. 뭘 같이? 뭘 같이 해요? 뭘 같이? 이재명도 사실은 상대방 공격하는 캠페인을 많이 했잖아요. 공격이랑 무고죄랑 다르죠, 그거는. 그걸 무고죄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김부선이랑 바람난 적이 없는데 홍준표나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그게 그럼 김부선의 그럼 착각이었어요? 상상만의 네. 상상만의 지금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중잣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조건 정확하고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김부선은 물증이 있냐고요.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재명을 뭐 공짜 바람난 총각 뭐 그런 식으로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공격을 했냐고요. 무고죄도 선택적 무고죄입니까? 국민의힘한테는 무조건 비호해주고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은 무조건 까는 게 선택적 무고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 개념이 뭐예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이제 일관된 진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물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지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 어떤 피의자인 피의자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를 물을 수가 있고, 그 피의자가 어떤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그런 어떤 정확한 증거를 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성인지 감수성은 뭐 일관된 진술로 판결을 내리고 그런 개념은 아닌데요. 그거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은 말 그대로 이제 성인지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간의 그런 구조적인 차별이나 불공정에 대해서
그 확실히 그런 감각을 갖추는 게 성인지 감수성이죠. 근데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인 건가요? 그거는 재판관이 판단할 일이죠. 이 자유심증주의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법관이 자기 자신의 양심과 또 그 판단에 따라서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제가 뭔 말인지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일관된 진술이라는 그거 자체가 성범죄 사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각종 민법이나 형법, 그 뇌물죄나 비리 이런 거에도 다 적용이 되고 횡령 이런 거에도 다 일관된 진술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재판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성범죄에만 따로 특별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심지어는 살인 사건에도 일관된 진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4살짜리 아기의 그 진술을 채택을 해가지고 그게 재판이 되는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것도 일관된 진술로 재판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가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왜 공산주의 정책이라 생각하세요? 억지로 숫자를 맞추는 거거든요. 억지로 숫자 맞추는 거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도 다 억지로 숫자 맞추죠. 그거는 숫자 맞추면 공산주의입니까? 숫자 아니, 맞추는 꼭 그런 건 공산주의가 아니고.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그러면 190개국 중에서 104개국이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 다 공산국가네요.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다 공산국가들이네요. 지구 전체가 다 공산주의에 다 점령이 됐네요. 그거는 아니지만 왜 안 돼요? 아니, 정책적인 면에서는 네. 그래도 좀 공산주의적인 면이 있다.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못을 박았지 아까 않았어요. 선생님께서는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그 공산주의 정책 딱 하나 들어갔다고 아예 그 나라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가 인류가 발전할 때는 공산주의 국가도 그게 있고, 바로 이번 난가 민주주의 자체도 있지만은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말씀드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 봤었을 때는 네. 완벽한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네. 거기에 공산주의적 요소가 자체가 들어가가지고 나라 제도가 수정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이번 난가 국민의힘 그러면 문재인 정부나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특히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 공산주의자로 몰았잖아요. 특히 국민의힘 아직도 색깔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의 정책 가지고 그렇게 공산주의라고 모르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월드컵에도 할당제 있는 거 아세요? 월드컵? 월드컵에 할당제 있다고요? 혜택이 있어요. 월드컵에 할당제 있잖아요. 어떤 사례로? 대륙별로 티켓을 몇 장씩 다 주잖아요. 오세아니아 대륙, 아시아 대륙, 북미 대륙 이런 식으로 다 주잖아요. 자, 그럼 근데- 월드컵이 공산주의 축제네요, 그러면? 잠깐 지적할게요. 월드컵은 공산주의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함께 겨루는 경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대륙에서만 그렇게 티켓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능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하셔야죠. 그것도 능력에 따라서 해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만약에 능력에 따라서 배분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월드컵 자체가. 그럼 왜 여기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논리를 적용 안 하시냐고요? 왜냐면 남성과 여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차이가 있는 거는 그건 좋죠.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다른 스펙이라든지 그런 이유 등에 대한 그 가산점에 대해서는 인정할게요. 하지만 단지 성별이 남자라고 여자라고 이렇게 가산점이 주어지고 아예 심지어 자리가 주어지고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들은 아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 여성 할당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 여성 할당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조직에 적용되는 이제 할당제는 그 성 할당제입니다. 한 성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 성을 인위적으로 좀 더 보전해주는 그런 할당제인데요. 그거 여성들이 많이 뽑혔을까요? 남성들이 많이 뽑혔을까요? 어디서가 많이 뽑혔을 것 같아요? 모르시죠? 공무원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남성들이 많이 뽑혔습니다. 그럼 어쩌면 남성 할당제죠. 그거 모르셨죠, 아예? 교대에도 나오고.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단지 남성이 많이 뽑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성 할당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남성 생각합니다. 할당제로 존재한다고요. 그렇게 남성 할당제 더 존재한다. 그렇게 따지면 남성 할당제죠. 그것도 그 공무원 뽑을 때 무슨 기준으로 뽑습니까? 점수로 뽑죠. 네. 그렇죠. 점수로 뽑죠. 그럼 왜 점수로 뽑아요? 왜 어떤 식으로 점수가 나와요? 시험 점수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시험 잘 보려고 빡세게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철저히 이제 점수 네. 순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하지만 이제 여성 할당제가 적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니, 지금 그게 공무원- 남성들이 혜택을 보고 혜택을 있다고요. 보고 거기에. 있다고요 지금. 공무원 어떤 쪽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런 기본적인 수준도 좋아.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인력이 필요하고 이 회사의 이윤을 어떻게 해서도 네. 내려고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행위 자체 가지고 너는 여성 차별자다. 여성을 혐오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좀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기업가 입장은 제가 알겠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 말씀은 네. 그건 노사 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남녀 간에.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 왜 경력 단절 남성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냐고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 필요 없는 사람들을 뭐 자른다 아니면 직장에 복귀를 안 시킨다 하더라도 왜 그게 여자들이 훨씬 더 많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맞벌이 부부라도 가사노동 시간이 아내는 3시간 13분, 남편은 41분이니까 결국에는 가사노동 육아 부담이 아내 쪽으로만 쏠려 있으니까 결국에는 워킹맘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워킹데디라는 단어는 없죠.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게 되는 쪽도 아내고 육아휴직의 불이익을 받는 쪽도 아내고 직장생활의 경력이 단절되는 쪽도 아내고 결국에는 직장 그만둬야 되는 쪽도 아내고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 경력 단절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불공정하다는 거지 왜 자꾸 노사 문제로 접근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말씀하셨죠? 국회의원이든 기업의 임원이든 네. 이 사람의 성별이 남성이냐 네. 여성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 이 기업의 근속 연수가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든 기업이든 어쨌든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럼 여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현저하게 비율이 낮은 겁니까? 여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 말씀 잘 하셨는데 왜 임원을 봤을 때 근속 연수로 판단한다면서요? 왜 여자들의 근속 연수가 짧을까요? 남자에 비해서? 그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경력 단절 유리 천장이라고. 짧은 이유는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여성들을 더 뽑자 인위적으로 맞추자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더 능력이 있는 남성들이 그런 여성 할당제로 인해서 어떤 뽑히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 할당제가 없었으면은 이제 남성들이 뽑혔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할당제로 인해서 또 뽑히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느끼는 게 아닌가. 네, 이제 여성 할당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있는 정책이에요? 네? 지금 있어 여성 할당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나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네? 여성 할당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아니 아까 여성가족부가 여성 할당제 정책을 씀으로써 남자들이 취업을 못했다면서요 아까. 예. 그러니까 그게 네. 여성 할당제가 있냐고요 우리나라에. 그 경찰 여경 비율 같은 경찰을 여성가족부가 관여합니까? 행정안전부죠 그거는. 행정안전부요. 처음 알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분이 그 성인지 예산이 뭐 얼마 썼다고요? 여성가족부가 성인지 38조. 예산. 성인지 예산이 여성가족부 예산입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각종 부처에서 나와서 네. 집계적인 재산이죠. 근데 그 발의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이 실제로 쓰이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쓰였잖아요. 어디에 쓰였는데요? 정부 예산 보세요. 코지스에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예를 들어서 교육 예산, 국방 예산처럼 성인지 예산으로 38조가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여러 가지 600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처에서 다 일률적으로 모든 공무원에다가 다 여성 그 교육 시스템을 적용하는 바람에 거기서 나간 돈이 그렇게 들어갔다고요. 우리나라 예산 604조 원 중에서 네. 국방 예산 뭐 50조, 뭐 아니면 교육 예산 몇 조, 하고 성인지 예산 30 몇 조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네. 들어갔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인지 예산은 실제로 쓰이는 돈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명칭이 붙었을 뿐이지 실제로 책정되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이미 저번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그거 이야기하다가 바로 언론에 의해서 팩트체크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네, 성인지 예산이 실제로 쓰이는 돈이 아니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서 받아가지고 봤는데. 어디서 받아서 봤습니까? 형 여성가족부에 보면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예산을 담당 안 한다니까요. 여성가족부에서 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여가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거 자료 찾아가지고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여성가족부 예산이 1조 얼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 성인지 예산 30몇 조를 거기다 관여를 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봤다고 하니까 뇌피셜 아니면 찾아서 보여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탱코라 뭐 신남성연대 출석이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인지 예산은 예를 들어서 성평등이나 하등 상관없는 것들을 공무원들이 다 짜집기 해서 모아놓은 게 34조라는 식으로 그렇게 성인지 예산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사업, 성평등이나 여성 정책이랑 아무 관련 없죠. 환승센터 구축 지원 사업,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만드는 거, 여성 정책이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다음 장애 학생 교육 지원 사업, 이런 거 성인지 예산에 다 들어가고, 중소기업 기술 혁신 R&D 개발 사업, 이것도 들어가고, 항공 전문 인력 사업 들어가고, 그다음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 장비 확충, 이건 난 남자들한테 들어가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도 다 성인지 예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성인지 예산에 여성 정책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걸 여성가족부가 다 관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아예 틀리셨죠? 네, 성인지 예산. 성인지 성인지 예산 예산. 아예 틀리셨죠? 네. 아예 틀린 건 아니죠. 아예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일단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서야 그러니까 찾아요? 제가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저출산 예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출산 예산. 네. 성인지 예산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저출산 예산을 15년 동안 200조 원을 썼는데 왜 우리나라 출산율은 오르지도 않고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출산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출산 예산이라고 200조가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기존에 하던 정책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나 아니면 뭐 있습니까?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지원이라든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취합해서 그거를 다 합치니까 한 저출산 예산 한 200조 원 정도 되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고, 성인지 예산도 뭐 민방위든 아니면 중소기업 정책이든 장애인 정책이든 아니면 뭐 농기계 임대 사업이든 이런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다 합쳐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심지어 성평등이랑 아무 관련 없는 정책들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같은 거, 보도블럭 아니지. 거기는 잠깐만. 보도블럭 깔면은 남자도 혜택 받고 여자도 혜택 받기 때문에 이거는 성평등한 예산이다. 그렇게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보도블럭이 이것도 모르시고 부정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만드는 거, 버스 정류장 만드는 것도 남자도 버스 정류장 그 혜택을 받고 여자도 버스 정류장 혜택을 받으니까 이건 성평등 정책이다 해서 공무원들이 그냥 짜집기로 넣어놓은 거라고요. 그냥 그걸 다 합치니까 30몇 조 원이 나온 거라고.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면서 성인지 예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네, 그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뭐 콤표님이신가요? 콤표님이 네네. 여성가족부가 성별 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게 폐지가 될 이유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쳐도 잘못이라고 100번 양보한다 쳐도 그게 폐지가 돼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단 말씀드릴게요. 한 번의 잘못이 아니라 이게 계속 줄줄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거든요. 옛날에 행정자치부에서 대한민국 출산 지도를 공개했죠. 그 남녀 갈등 일으킨 겁니까? 아니 일으킨 겁니까? 출산 지도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 초임 여군 군생활 안내서라고 해가지고 상관이 성추행을 했을 때 바로 단호하게 뿌리치지 말고 넌지시 기분 나쁘지 않게 불편한 마음을 전하도록 공고했어요. 국방부에서. 네. 이런 거 다 성별 갈등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성별 갈등 일으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성희롱 그 면접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이 나왔을 때는 그냥 엉뚱하게 농담으로 그냥 넘겨라. 아니면 그 면접관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냥 둘러대라. 그런 식으로 엉뚱한 그런 자료를 발표를 했죠. 그런 것들 다 성별 갈등인데 이런 부처들 다 폐지할까요? 아니면 교육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성교육도 이상하게 했잖아요. 뭐 배꼽티가 성추행을 유발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거 다 성별 갈등을 유발한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교육부 폐지해야 됩니까? 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성인지 예산 자료 찾으셨나요? 그거요? 지금 보여줘야 되나? 알겠습니다. 내가 됐고 그러면 됐고. 제가 곰표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아까 제가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왜 똑같은 논리를 적용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그거. 네, 말씀해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뭐 성교육을 그 자료를 줄 때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괴한이 덮치면 침을 흘려라. 아니면 괴한이 덮치면은 호신술로 빠져나와라.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은 특정 남성에게만 성적으로 반응하는 데 비해 남성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들과 널리 성교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젠더 갈등 일으키는 거잖아요. 성범죄를 당할 경우 가방끈을 길게 뒤로 맨다거나 실수인 척 가해자 발등을 밟는다. 이런 이상한 성교육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다 젠더 갈등 일으킨 거죠. 네, 맞습니다. 교육부 폐지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교육부 폐지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죠? 물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경우는 그 비판이 고작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교육부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교육부도 그냥 하나의 사례를 가져온 거라니까요. 저도 또 한마디 말씀하세요. 네. 이제 해수부나 통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한다고 했을 때 그 관련 얘기라 폐지하자는 목소리라든가 이런 게 좀 조용한 편이잖아요. 근데 왜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어느 쪽이든 왜 이렇게 유독 목소리가 큰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애초에 여성가족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가짜뉴스가 많이 퍼졌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뭐 그 과자 조리퐁이 여자 성기를 닮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시켜야 된다. 아, 이건 루머죠. 네. 그 루머잖아요. 근데 옛날엔 사람들이 다 그거 믿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여성부에 대한 나쁜 이미지들이 쌓여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곰돌이 푸가 바지를 안 입었다는 이유로 그 제재를 가하려고 했다. 다 가짜뉴스잖아요. 뭐 소나타가 뭐 남자 성기를 닮았다는 이유로 소나타도 그 판매 규제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루머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성가족부가 출범하기 시작한 때부터 여성가족부에 대한 안 좋은 루머라든지 가짜뉴스가 많이 퍼지면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 아닐까요? 그 여성가족부의 소관 업무를 봤었을 때 1번이 뭐 여성부재 기획 조례 여성 생활시험 평가 확대, 2번이 정책 승부형 분석 평가 그래서 14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근데 이 업무들이 대한민국 교육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네. 굉장히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정책들 중에서 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말씀- 여성들은 제가-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겹치면 폐지해야 됩니까? 그걸 없애야 돼요? 다른 정부 부처에는 안 겹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물 관리, 우리나라 수도를 관리할 때도 큰 하천이나 댐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해요. 그쵸. 그 발전용 댐은 그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쵸. 그다음 농어촌 저수지 같은 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작은 하천 이런 거는 행안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다 겹치는데 물 관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각 부처들이나 기관들끼리 겹치는데 그럼 그 기관들 다 조정하고 다 폐지할 건 폐지하고 해야 됩니까? 그럼 여성 정책에 대해서는 좀 아니 그 가속- 말씀을 하세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다 폐지돼야 돼요? 문제는 그 물 관리라는 것도 지형적인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얼마큼 관리하는 것도 그게 다 다르잖아요 지역별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겹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말하는- 네, 잠깐 한마디만 할까요? 해양수산부 폐지될 때 이런 식으로 이명박이 논리 펴가지고 해양수산부 폐지했습니다. 근데 결국 해양수산부 부활했습니다. 네, 겹친다고 뭐 정부를 폐지하자? 참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옛날에 식약청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식약처로 격상이 됐는데 그 식약처를 그냥 보건복지부 같은데 통합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식약처로 격상을 시켰잖아요. 그런 거 다 업무 겹치는데 다 폐지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를 할 때가 있어요. 식중독 관리,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할 때가 있는데 똑같이 식중독 예방 캠페인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다 할 때도 있고 식약처에서 할 때도 있어요. 그 업무 다 겹치잖아요. 식약처 폐지해야 됩니까? 말씀하세요.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마무리 바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재를 관리를 해요. 문화재 관련 정책을 쓴다고요. 근데 문화체육관광부 밑에 문화재청이 있잖아요. 문화재청. 문화재청이랑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가 서로 겹치잖아요. 안 겹쳐요? 안 겹쳐요? 문화재청이랑 문화체육관광부랑? 뭐 겹치긴 하죠. 네, 그럼 폐지해야 됩니까? 문화재청? 꼭 폐지할 필요는 없죠. 예. 근데 왜 여성가족부에는 그런 논리를 적용하시냐 이거예요. 중소벤처 기업도 차라리 고용노동부에서 다 그냥 통합시키죠.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중소벤처 기업부를 왜 놔둡니까? 그 독립부처로 그거를. 고용노동부에서 그냥 아예 다 그걸 하지. 그러면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그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겹친다고 막 무조건 폐지하면 안 된다 식이면은. 근데 이제 그래서 독립부처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잘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엠번방 사건 아세요? 네. 네, 알죠. 그 말씀하세요. 피해자들도 엠번방 말씀하시고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 피해자들도 여가부에서 관리해 주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냐고요? 그렇죠. 아니 그초가 아니라 알고 있냐고요, 모르냐고요? 아무래도 엠번방 사건이 이제 좀 여가부에서 위안부 관련해가지고 할머님들 케어해주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이거의 아니 경우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알고 이건 있으세요? 아니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니오요? 네, 아니오요. 여성가. 명백하게 네, 아니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가 위안부를 괴롭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팩트예요? 네, 내 피셜 팩트입니다. 아니고 어떤 기사 아까- 찾아오세요. 어떤 팩트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박근혜 때 한번 정부 찾아봐.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정부잖아요. 때, 네. 네. 그러니까 왜 아마 팩트는 강은희 자, 장관 때 지금 시절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 부처도 하나의 관료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확 바뀌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하다가 윤석열로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경우에는 똑같은 고용노동부인데도 이제 와서 뭐 노동시간 늘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관료 집단이라니까요. 원래 관료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도 박근혜 때는 뭐 이상한 정책들 많이 했겠죠. 근데 그거는 대통령의 그 의지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 뭔가 쉬운 말로 국민의힘 지지자신데도 어쨌든 그렇게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 그런 위안부가 없다라는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내피셜 말씀하시는 거네요. 저는 박근혜 정부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성가족부에서 네. 어떤 정책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순기능 말씀하셨는데 아까부터 네. 예를 들어서 목욕탕, 이 남탕에서 성추행을 당한 남성을 지원해주고 도와준 쪽이 여성가족부예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이것도 남성들이 당할 경우에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싱글데디, 싱글맘이든 싱글데디든 다 여가부에서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여가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그 흉터 상해가 생겼을 때 그 보험금 보험료가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 시정을 한 데가 여성가족부예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의 순기능을 물어보면은 뭐 다 말은 하겠는데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대는 아니죠. 그럼- 여성가족부 폐지를 해야죠. 차라리 이 모든 걸 그냥- 다 듣고 네. 나서도 여가부 폐지를 외치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애초에 페미니즘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나 가짜 뉴스를 접하고 아무런 자정작용도 없이 무분별하게 페미니즘 루머를 수용한 집단이 바로 안티페미 진영 아닙니까? 여성부가 조리폰과 초코송이를 판매 금지했다더라. 여성부는 우리나라랑 뉴질랜드에 밖에 존재하지 않다더라. 여성부 장관이 화분 구입에만 몇 억을 썼다더라. 여성부가 군인은 집 지키는 개라고 그랬다더라. 여성부가 남자들 게임 못하게 셧다운제 도입했다더라. 페미니즘 때문에 뉴질랜드 남자들이 다 탈출했다더라. 4대 강은 22조인데 성인지 예산이 35조라더라.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보면서 그 소문이 팩트인지 아닌지
적어도 원문이라도 찾아보고 검색이라도 해보려는 노력을 안티페미들이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냥 페미가 싫으니까 당신들 그 안티페미 진영들끼리 가짜 뉴스를 돌려보고 그대로 정보를 수용한 게 진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네.